안녕하세요. 이승원 TV의 이승원입니다. 저는 이 교재의 저자 이승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강의했던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일부 조금은 좀 이제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재도 좀 수정을 하고 그걸 바로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637쪽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유효 전압이라는 걸 강의를 했어요. 그죠? 유효 전압. 지금 교재에는 유효 전압을 여기 유효 정압에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쯤 있습니다. 교재 가운데 637쪽의 가운데입니다. 그림하고 그림 사이의 가운데. 거기에 보게 되면 유효 전압 PSF를 PTF를 PSF에 플러스 PVO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입구 전압, 입구니까 PT 총 전압이니까 PT I가 되겠네요. PTI 마이너스 출구 전압입니다. 그럼 PTO 이렇게 수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필기를 잠깐 해드리면 PTF 그러는 PT 입구 I 마이너스 PTO로 이렇게 전압차 입구 전압과 출구 전압의 차 이것이 유효 전압이다. 이렇게 수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만 유효 정압은 그대로 둡니다. 정압은 두고 유효 전압입니다. 유효 전압. 요 전압 부분을 강의하면서도 제가 뭐냐면 이거를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틀리게 그러니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바로 이제 잡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정을 하십니다. 수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재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재에 638쪽을 핍니다. 638쪽에 송풍계 특성곡선 이것과 그 다음에 이제 풍량 조절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 몇 문제를 찍어서 저하고 같이 빈도가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38쪽, 교재 638쪽을 갑니다. 자, 교재 638쪽입니다. 638쪽에 송풍기의 특성곡선하고 나와 있죠. 송풍기의 특성곡선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송풍기의 특성곡선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시면 여기 이 효율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화면상으로 희미하게 나오니까 여기 제가 위에 더 씌워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유량 Q가 됩니다. 이 축이. 이것은 뭐가 됩니까? 효율과 동력이 됩니다. 효율과 풍압, PS가 돼요. 그래, 효율하고 풍압, 이거를 이제 그려놓은 곡선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게 운영, 그러니까 송풍기의 성능 곡선이라는 겁니다. 성능 곡선은 요게 지금 성능 곡선입니다. 요렇게 해서 떨어지는 게 성능 곡선입니다. 요게, 예. 이 성능 곡선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일단 숨을 크게 이렇게 딱 쉬었다가 입을 닫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공기를 불어내려고 하는데 지금 입이 막혀 있죠. 이렇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크게 바람을 내보내고 싶지만 입이 닫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댐프가 완전히 닫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송풍기는 가동이 되고 있지만 공기가 하나도 나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유량이 0이니까.
요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푹 하고 푹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입이 열림과 동시에 뭐냐면 입이 구멍이 작을 때는 공기가 빠르게, 크게 열어버리면 어떻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여기서 하고 있을 때가 가장 뭐냐 풍압이 높아요. 높다가 요걸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 안에 있는 압력이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상승했다가 약간 상승했다가 뚝 떨어져요. 이렇게. 이런 곡선을 갖는다. 그러니까 유량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면 입이 이제 크게 열린 거죠. 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뚝 떨어지는. 이러한 곡선을 갖는 것이 성능 곡선입니다. 자, 성능 곡선은 이렇게 휘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량을 이동한다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 후두, 여기 후두, 여기 후두, 후두 해가지고 쭉 연결을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뭐 어떤 장치를 거치든지 해서 송풍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뭐냐면 토출을 시켜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뭐가 되냐면 여기에 그러니까 후드 A, B, C, D 이게 뭐가 됩니까? 몇 개가 달렸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 뭐냐면 뭐 또 지관이 또 뭐 이렇게 붙어가지고 여기에 뭐 E, F, D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있냐, 없냐. 그러니까 뭐냐면 연결된 후드 내지는 탁트의 길이, 이송하는 길이 그 다음에 그 부위가 어떻게 됩니까? 축소되고 확대되고 하고 그 난잡함 그러니까 그 정도 이것에 따라 가지고 뭐냐면 이 송풍기는 각각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해보세요. 요 그러니까 하나를 딱 두고 여기에 뭐냐면 A라는 후드 하나를 두고 국소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뭐냐면 저항을 받는 것. 이 송풍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것은 직관하고 뭐가 됩니까? 여기에 뭐냐면 A 후드에서 흡입하는 속도. 그것만 얘가 뭐냐면 담당을 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되냐면 뻗어나와가지고 여기에 뭐냐면 또 뭐냐면 A, B, C 이렇게 뭐냐면 더 그러니까 후드가 더 부착되어 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송풍기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더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시스템 곡선이라는 겁니다. 이것의 그러니까 크기 정도를 다루는 게. 그리고 처음에 뭐냐면 한 개 있을 때는 간단해요. 그렇죠? 요 한 개만 제어해주면 되지만 이게 뭐냐면 지관이 연결되어 있고 분지관이 각각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아주 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량도 그만큼 흡입하는 유량도 어떻게 됩니까? 많아져야 되겠죠. 제어해야 되는 유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뭐냐면 닥트는 어떻게 됩니까? 더 길어집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저항은 더 커집니다. 왜? 벽면에 마찰장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이동해도 마찰장이 생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유량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저항이 커진다. 이 저항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 이 뭐냐면 시스템 곡선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시스템 곡선은 저항의 크기는 여기에 유량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시스템 곡선의 손실, 이게 손실입니다. 손실은 유량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제곱에 비례해가지고 쫙 커져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곡선 두 개를 이해했습니다. 이거는 손실과 뭐냐면 손실, 압력 손실하고 유량의 그 관계를 가지고 나온 게 뭐가 됩니까? 이것이 시스템 곡선이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 곡선은 뭐 손실과 유량의 관계를 표시한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 곡선을 어떻게 됩니까? 설계할 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몇 마력짜리, 몇 킬로와트짜리 송풍기를 설치할 거다 했을 때는 이 시스템 곡선을 뭐냐면 정확하게 예측한 값이 뭐냐면 정확하게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에 뭐가 됩니까? 요 점을 정확하게 운전점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있는데 곡선에서 효율 곡선이라는 겁니다. 효율. 그럼 효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직선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게 아니죠. 그죠? 어느 정도 뭐냐면 유량을 딱 하다 보면 왜 우리 자동차도 뭐냐면 가장 그러니까 양호한 상태의 전격 출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벗어나면 엔진이 좀 과부하가 걸리는 듯이 그렇죠. 좀 타금이 나오고 아주 뭐냐면 엔진이 기분이 좋을 때는 아주 조용한 소리 즐거워요 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것도 역시 뭐가 되냐면 이 효율 곡선도 이러한 형태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효율 곡선입니다. 그 효율 곡선은 전격적으로 운전할 때 이게 정점에 딱 오는 거예요. 효율이 제일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유량을 더 뭐냐면 자기 그러니까 전격 범위보다도 더 뭐냐면 유량을 과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도 악셀 페달을 그 범위를 더 벗어나서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제 타금이 나오고 무리하는 듯이 엔진 소리가 들리듯이 이게 뭐가 돼요? 이렇게 툭 떨어져요. 이렇게 효율 곡선도 이게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가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가 되느냐면 삼각 파도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이 뭐냐면 여기에 정점에 도달하는 요 범위하고 이게 이제 수직으로 내리는 거죠. 효율에 뭐냐면 꼭지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송풍기에 뭐냐면 성능 곡선 이게 이제 성능 곡선하고 만나죠. 그 다음에 시스템 곡선이 만나죠. 이 시스템 곡선이 이렇게 가는데 시스템 곡선이 만나는 점, 요 세 가지가 딱 만나는 요 뭐가 되면 점, 요 삼각 파도를 딱 그러니까 찍으면 요게 가장 적합한 운전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운전점이 돼요. 요거를 뭐냐면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운전을 한다. 그러면 뭐가 되면 송풍기가 가장 제 수명대로, 제 성능대로 가장 뭐냐면 높은 효율로 이렇게 운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곡선 3개를 이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뭐가 됩니까? 여기에 있는 송풍기 성능 곡선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시스템, 곡선 2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효율. 그렇게 해서 효율 곡선과 성능 곡선과 시스템 곡선이 만나는 점을 뭐로 한다? 운전점으로 선택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 설계했을 때 하고 운전할 때 하고 이걸 딱 재보니까 그 요 3가지 점에 딱 떨어지더라. 그러면 뭐냐면 설계 잘했고, 그 다음 뭐냐면 설계했다는 건 미리 예측을 했다는 거는 이 시스템의 전체적인 뭐가 됩니까? 압력 손실을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송풍기도 어떻게 됩니까? 규모에 가장 맞는 송풍기 Q를 갖다가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보니까 요거 딱 했을 때 한 10마력짜리면 되겠어 했는데 10마력짜리가 딱 떨어진 거예요. 요 점이 딱 일치가 되면 그렇게 이상적으로 설계를 했고 이상적으로 실제 해보니까 딱 떨어졌다. 맞아 떨어졌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운전점이 뭐가 됩니까? 여기에 우리가 실제로 뭐냐면 운전을 해보니까 이게 뭐냐면 어긋나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됩니까? 이렇게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또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이 시스템 곡선에서 뭐냐면 위아래로 찍히는 부분이에요. 그 시스템 곡선을 그러니까 하기는 잘 했는데 시스템 곡선을 설계를 잘 했습니다. 했는데 뭐냐면 이것을 벗어나서 위쪽에 이렇게 뭐냐면 액츄럴 실제 운전을 해보니까 여기에 뭐냐면 가동이 되고 있더라. 그럼 뭐가 됩니까? 풍압이 너무 높게 설계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풍압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되죠? 풍압을 나타낸다 그랬죠? 이 밑에 쪽이 뭐가 됩니까? 유량이 나타난다. 그래서 과한 송풍기. 그러니까 원래 뭐냐면 10마력짜리가 딱 맞는데 15마력짜리를 썼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실제 가동을 해보니까 여기에 오더라. 운전점이. 그렇게 딱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냐면 이 시스템은 잘 설계를 했는데 뭐가 부족하죠? 풍압이 딸립니다. 그 다음에 유량도 어떻게 됩니까? 딸립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어떻게 됩니까? 어제 뭡니까? 송풍기가 10마력짜리 써야 될 자리를 그러니까 6마력짜리나 이렇게 모자라게 썼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운전점이 어디냐? 그러니까 설계할 때와 뭐냐면 실제 가동할 때의 운전점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딱 일치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이게 뭐냐면 잘못된다. 이 말은 설계를 잘못했거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동했을 때 송풍량이 부족해가지고 닥터 내에 먼지가 쌓인다든지 후주가 제대로 뭐냐면 흡입을 못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아래쪽에는 뭐가 됩니까? 여기에 운영 성능 곡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선 자체가 그 아래쪽은 이렇게 보면 밑으로 내리면 되겠네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점이 이제 찍힌 위치가 좀 다르죠.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찍히면 가장 이상점입니다. 이상점. 그래 이거는 뭐냐면 액츄얼과 설계 이것이 뭐냐면 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일치가 됐는데 여기 실제 가정해 보니까 뭐냐면 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풍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풍압이 너무 낮고 유량은 어떻게 됩니까?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오히려 뭐가 돼요? 풍압이 더 높은 송풍기, 송풍기 자체를 잘못 선정한 거예요. 그 유량은 많고 저압 대풍량을 갖는 게 꽂았다는 거죠. 송풍기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맞추려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다시 약간의 고압으로 가는, 고압으로 뭐냐면 풍량을 약간 낮지만 고압으로 가는 그러한 송풍기로 대체를 해야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점으로 간 거예요. 이 지점에 실제 가정해 보니까 저렇게 갔다. 그러면 저거는 뭐가 됩니까? 너무 압력이 필요한 것은 100인데 풍압이 지금 뭐가 되면 120이 나오죠. 그거는 뭐냐 풍압이 높은 송풍기를 선정을 했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못한 송풍기가 선정이 돼 가지고 가동이 되고 있다. 지금 현재. 왜? 이게 액츄얼이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냐면 약간 풍압이 낮더라도 용량이 큰, 약간 용량이 큰 그러한 송풍기. 그 여러분들이 뭐냐면 저 앞에 우리가 이제 송풍기 특징 했죠. 효율, 풍압, 그 다음에 뭐냐면 정압의 특성. 이거를 뭐냐면 풍내나요? 뭐 이런 거 풍압의 순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외웠던 그러니까 송풍기 특징. 그런 것들을 뭐냐면 감안을 해가지고 이 송풍기를 그냥 설계할 때부터 잘 설계를 하고 뭐냐면 시공해도 오차가 없어야 됩니다. 여기에 딱 꽂히는 것이 오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했을 때 하고 실제 가동했을 때 정확하게 일치가 된다. 이상적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설명을 듣고 이제 이거는 읽어보는 정도 이해하고 있다.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곡선이 성능 곡선 하나, 시스템 곡선 하나, 효율 곡선 하나. 그렇죠? 세 개가 딱 만나는 점이 가장 이상적인 운전점이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고요. 그 다음 위아래로 이제 이렇게 성능 곡선이 위아래로 벗어난다 했을 때는 이 곡선의 위아래입니다. 위아래로 간다 그랬으나 아래로 내려오면 뭐가 됩니까? 풍압이 모자란다. 그 다음에 유량은 오히려 뭐냐 과하다. 위로 갔다 그러면 실제 가동해 보니까 풍압은 높은데 유량이 부족했다. 그렇죠? 시스템 쪽으로 뭐냐면 이렇게 갔을 때 위아래 이러한 형태로도 또 되겠죠. 이때는 뭐가 됩니까? 이게는 과한 송풍기를 이렇게 썼거나 이거는 뭐냐 부족한 송풍기를 썼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이거는 액츄얼 상태입니다. 여기 지금 점 찍은 건 액츄얼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오히려 뭐냐면 그 역기류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역기류. 그 송풍기가 역기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역기류 같은 게 생겨가지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 아래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급격하게 뭐냐면 효율이 낮아지면서 그 송풍기 성능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역기류 같은 게 형성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합인 성능도 떨어지고 닥터 내에 먼지가 쌓이는 그러한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뭐냐면 여기에 온다는 것은 송풍기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부족한 거예요. 정말 부적합하게 설계되고 시공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 온다는 것은 약간 뭐가 됩니까? 뭐 사실 뭐냐면 과하죠. 과하지만 조금 뭐냐면 세월이 경과되면서 송풍기가 어떻게 됩니까? 좀 낡고 그러면 이게 차츰차츰 내려오지 이렇게. 그 정도는 이제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 여유를 감안한다고 그러면 저 정도는 이제 감내할 수 있지만 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교체를 해야지 되는 그런 문제점이 심각한 문제점이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아래쪽에 이 보게 되면 송풍기 풍량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풍량 조절하는 방법. 이거는 실기에 가면 이걸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찮은 듯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잘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송풍기 풍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풍량 조절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풍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성능 곡선의 모양과 위치를 바꾸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 시스템 곡선을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저렇게 해서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뭐냐면 특히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회전수를 바꾸는 거예요. 회전수 하게 되면 이제 회전수. 자, 이 회전수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1, 2, 3 풍납등이라고 했죠.
풍납동 뭐가 됩니까? 요거 회전수에 대한 것. 회전수에 대한 건 1, 2, 3 풍납동 123번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풍량이죠. Q2는 해가지고 Q1에다가 곱하기 뭐가 되면 우리 단위 환산하듯이 N1 요게 N2 요게 뭐냐면 비례한다. 1승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요거는 정압입니다. 그죠? 그러면 PS2 얘는 뭐냐면 PS1 요거 곱하기 뭐냐면 N1 N2에 얘는 뭐가 됩니까? 2니까 제곱. 그 다음에 동력이죠. P2 얘는 뭐냐면 P1에다 곱하기 N1 N2에 뭐가 됩니까? 요거는 세제곱. 그래서 1, 2, 3 풍납동 1, 2, 3 풍납동 123번지 그러면 됩니다. 요런 거 조금 외우는 방법을 저한테서 배워갖고 나가서 초동아리로 까먹고 뭐냐면 이 낚시질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요 나쁜 놈의 새끼들이, 에? 시중에 강의하는 놈들이 다 그런 놈들이야. 그러놓고 내가 유튜브를 가끔 보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어느 놈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다가, 저는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 극한 미친놈의 새끼가 있더라고. 그런데 그놈의 새끼는 왜 돈을 왜 받아 처먹어? 지가 모르는데. 그거 참 웃기는 놈 아니야, 그거? 여러분들 그런 강의 듣고 싶으세요? 인강을 하면서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뭐냐, 유료 사이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끔 가다 왜 유튜브에 뭐냐면 저도 유튜브 방송 하다 보면 이것저것 뭐냐면 왜 그냥 홈에서 뜨지 않습니까? 우연찮게 제가 봤어요. 봤는데, 이놈이 강의를 하다가 그냥 그러더만,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야. 그럼 공부해서 가르쳐야지. 그렇죠? 지가 모르면 공부해서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돈 받고 그러니까 그 짓거리를 왜 하냐고 글쎄. 나 정말 내가 이게 열 좀 받아요. 참나. 그러니까 모름지기 뭐냐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가지고 더군다나 마이크 잡고 떠들 놈들은 모르면 지가 열심히 도 닦듯이 공부를 해가지고 남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돼요. 모르겠다는 소리가 그렇게 말이나 되는 천만부당한 말 아닙니까? 돈 받아먹고 정말 그런 놈들이 진짜 요즘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별별 희한한 놈들이 다 나와가지고 떠들고 앉았어요. 정말.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풍납동 123번지 이렇게 하고요. 그래 이게 이제 회전수만 관계되는 겁니다. 회전수와 요거 이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직경하고 관련되는 걸 제가 한번 알려 준다 그랬죠. 요거 이제 비밀 카드인데. 자, 여기 안내기조절법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뭐냐면 직경과 관련되는 거에 있어요. 그러면 직경과 관련되는 것은 2, 3, 5 직고땡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2, 3, 5를 이렇게 해요. 그래 요게 뭐하고 관계되는 거냐? 직경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직경과 관련되는 거예요. 송풍기 직경 D와 관련되는 걸 이어오는 거예요. 지금 D와 관련되는 2, 3, 5 2, 3, 5 직고땡이를 하는 거예요. 2, 3, 5 직고땡. 직고땡이라는 게 뭐죠? 이게 2, 5하고 3하고 더하면 8이고 2가 됐으니까 석장을 딱 했을 때 10이나 20이 딱 떨어지면 이게 뭐냐면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두 장이 이제 뭐냐면 8이면 8땡이 되는 거고, 2장이 뭐냐면 풍이면 장땡이가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이거 제가, 저 나이 되면 이제 상가집도 많이 왔다 갔다 젊었을 때는 많이 댕겼겠죠. 그죠?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전부 다 연세 드신 분들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그때는 정말 제가 그래서 침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게 상가집 하게 되면 이게 2장문이, 석장문이 뭐 이런 게 그러니까 화통 적으니까, 그래요. 저 이제 독자분들 중에서 여성분들이 봤으면, 저 사람 노름꾼인가 하는데 저 노름 못합니다. 직경은 2, 3, 5. 그래, 요거 뭐 2, 3, 5 짓고, 요거는 뭘 하느냐면 정육점이라 했어요. 이거는 유량입니다. 유량입니다. 점하는 것은 이거는 동압입니다. 그러니까 동력입니다. 그럼 뭐냐면 정압은 유량의 2승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유량은 삼성에 비례하고 동력은 오성에 비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웠던 것 중에서 왜 뭐냐면 Q, 여기 이제 정압이니까 압력 손실 이걸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델타 P는 상수에다가 K, 여기에다가 정압이니까요. 유량하고 관계 아닙니까? 유량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유량과의 관계입니다. 유량과 직경과 유량의 관계예요. K 곱하기 정압은 어떻게 D의 제곱이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유량은 어떻게 됩니까? Q는 K 곱하기 D의 요거는 삼성이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동력은 P는 어떻게 됩니까? K의 D의 5성이다. 235. 예. 전부 직경 가지고 했죠. 직경 가지고 235. 직경은 235. 그게 뭐가 되느냐면 정육점에 가가지고 정육점. 예? 정육점에 가가지고 DC 해달라고 그러면 맞아 죽습니다. 그죠? 아니 고기 보고 뭐 고기 사는데 뭐냐면 이게 예? DC 해달라고 그래 D예요 D. 예? 정육점엔 DC가 안 된다. 그건 정육점엔 DC가 없어요. 그래 아는 사람만 조금 요만큼 뭐냐면 고기 몇 점 더 줄 수는 있는데 깎아달라고 그러면 안 깎아줍니다. 그건 절대 안 깎아줍니다. 저울에 딱 올려놓고 그냥 그대로 눌러가지고 계산해 주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좀 외우기가 쉽죠. 정육점에 DC가 안 된다. 풍납동 123번지 235 짓고 그러니까 뭐 장땡을 하든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여기 안내기 조절법 이것도 이제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틈새. 흡입하는 틈새에 그냥 흡입구예요. 뭐 그걸 뭐냐면 넓게 하느냐 좁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뭐냐면 풍량이 달라지죠. 흡입하는 걸 자꾸 작게 하게 되면 이제 손실은 좀 커지겠지만 그 정도로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제 풍량은 어떻게 됩니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에 이야기하는 거다. 그 두 가지 특히 뭐냐면 이거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 직경 부분하고 직경 뭐 집 앞에 있는 정육점 해야 돼요. 직경이니까. 직경인데 집 앞에 있는 정육점 235 짓고 장땡이다. 맛 최고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꼭 요거는 뭐냐면 정리해서 암기를 반드시 해 두실 것을 믿고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실기에 가서도 이게 뭐냐면 그렇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실기에 가도 235 짓고 장땡이 정육점 맛 최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얘기해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선풍기 특징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코피 터져버린다. 그거는 이제 뭐냐면 전라도 사투리로 하면 코피 터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효율 그러니까 순서를 냈고 풍 하나 내어요 해가지고 풍양 양에 뭐냐면 그 순서 그러니까 그 밑에 달아가지고 한번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풍을 내줘 버리니까 뭐 뭔 일이네 그 웬일이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웬일이래 요거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정압의 그 크기 순서. 그래서 이제 그것 가지고 이제 맞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 잘 안 나세요? 자, 한번 봅시다. 효율의 순서죠. 효율의 순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코. 이거는 넣었고요. 이게 효자나 효자나 코자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는데. 예. 효율의 순서입니다. 아, 또 코라고 쓰네요. 자꾸 이제 이게 돼가지고. 이렇게 코피 터블다. 이렇게 하면 이 효율의 순서입니다. 이거는 비행기라고 그랬죠. 비행기.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익후 평전 이렇게 요 밑에도 넣으라고 그랬죠. 익후 평전이다. 이렇게 그냥 넣어야지만 그러니까 비행기형은 익형이구나. 터보형은 후향형이구나. 플레이트는 평판형이구나. 다익형은 전향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요거는 플레이트를 뭐가 됩니까? 플레이트형이니까 이거는 방사형이고 또는 이거는 레이디알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형태가 뭐냐면 좀 다양한 이름이 붙는다고 그래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딱 체크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뭐냐면 하나를 이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달았던 게 뭐 있습니까? 풍 하나네요. 그렇게 이거 풍량입니다. 풍 하나 내어요. 이렇게 해서 뭐냐면 요 순서를 1, 요게 4, 요게 뭐가 되면 2, 요게 3. 요 순서죠. 그러니까 풍압이 제일 높은 게 뭐가 됩니까? 비행기 날개형이에요. 그 다음 뭐냐면 플레이트형이 2등, 그 다음에 다익형이 3등, 터보형이 4등이에요. 풍압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뭐냐면 풍압이 너무 높고 용량이 작고 뭐 이럴 때 이 순서를 이제 다른 송풍기를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정압은, 요건 정압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정말 웬일이래? 이렇게. 정말로 풍을 내줘 버리니까 웬일이래? 이렇게. 이렇게. 바로 앞에 사람이 진짜 뭐냐면 나는 청단을 하려고 풍을 탁 쥐고 있는데 앞에 사람이 풍을 자꾸 안 내놔. 근데 뭐냐면 야, 풍 하나 내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정말로 풍을 내줘 버리는 거야. 이 뒤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 세 사람이 고스톱을 치잖아요. 아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아주 활짝 질러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웬일이래? 정말 뭐냐면 그 원래 그 독박 쓴다고 합니까? 너 이제 책임을 이제 물어야지 되는 거지. 웬 1, 요게 2, 요게 뭐냐면 네 하니까 4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그 자유적으로 3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이 정압의 크기예요. 요거는 풍량의 크기예요. 예. 그래서 뭐냐면 이 밑에다가 이제 터프한 당신 정말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웠던 거 있죠. 그걸 딱 갖다 붙이면 그냥 이거는 여기 있는 이런 문제들은요 그냥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풀려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터프한 자기 정말로 그냥 멋있는데 뭐 열라면 그 정신줄 나와버린다고 그러죠. 밑에 이제 달아가지고 그렇게 잘 되겠죠. 그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외워줬던 거 있죠. 이렇게 깜지식으로 외워놨던 걸 꼭 노트를 만들으셔야 돼요.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화장실에 갔다가 한번 이렇게 보고 차 안에도 하나씩 뭐냐 복사해서 뒀다가 뭐냐면 오며 가면 이게 이제 외우는 거를 한 번씩 봐야 됩니다. 이게 시험지를 딱 보면 뭐냐 그 문제를 보는 순간 이 외웠던 거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냐면 서술형이든 뭐든 다 잘할 수 있고 기술사 시험도 이게 약입니다. 정말이에요. 기술사 시험은 쓰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웠던 사람들은 다 쓸 수 있어요. 한 줄 한 줄 다 씁니다. 그 이게 뭐냐면 기술사를 제가 뭐냐면 그 200명 가까이 합격을 시킨 그 이제 그러니까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그러니까 공부하는 기법이. 그 여러분들도 뭐냐면 이걸 잊어먹지 마시고 4년 딱 저장했다가 나중에 기술사 합격하세요.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반드시 뭐냐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이런 이론 문제는 이렇게 푼다 하면 더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를 한번 쭉 이거는 문제를 다 체크해 줬습니다. 제가 문제를 쭉 체크해 가지고 예상 문제 9번, 예상 문제 10번 이거 이제 그걸 똑같이 체크해 보면 예상 문제 4번, 예상 문제 5번 이거 다 보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종합 문제 해 가지고 종합 문제 642쪽에 그러니까 4번하고 5번. 그 다음에 643쪽에 그러니까 5번 요 문제 이게 그러니까 분산되어서 출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여기저기서 아주 짜증스럽게 문제를 내요. 그 다음에 이제 645쪽에 4번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해드릴 것은 646쪽으로 갑니다. 646쪽에 거기 이제 계산 문제들이 이제 들어와요. 계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식을 공부를 했죠. 공부를 했던 그 공식 가지고 이 문제들을 푸는 겁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12번을 체크하십시오. 12번을 체크하고 여기는 12번 문제는 상당히 뭐냐면 그 유효 정합 이거는 그러니까 족보 수준이에요. 네. 저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게 유효 정합은. 그래서 이런 공부를 조금 해놨다가요. 그 이제 어디로 가면 편리하냐면 대기기사 있지 않습니까? 대기 환경 산업기사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거 공부 잘 해놓으면 그거 그냥 훅 먹습니다. 조금만 뭐냐면 이 각도가 약간 다른 거 그것만 왜 그러냐면 산업위생관리기사하고 가장 자격증 중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대기환경관리기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보건관리자.
산업위생관리 그러니까 해가지고 사업장에 나가시려고 드는 사람은 보건관리자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아니 뭐 시설업체에 뭐냐면 뭐 푸드 닥터 이런 이제 설계 시공하는 업체에 이제 취직하려고 그러는 건데 대기환경관리기사가 예전에는 뭐냐면 산업위생관리기사 생기기 이전에 이미 그니까 직종이나 그 분야에 거의 다 뭐냐면 다 점령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회사로 들어가더라도 뭐냐면 그 이사급이나 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대기관리기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종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제 대기는 산업위생관리 이 분야에 이미 뭐가 됩니까? 많이 예전부터 70년대부터 이게 발을 디뎌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인력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수질은 오히려 그런 쪽이 아니죠. 후드닥터 이런 쪽이 아닌데 예, 대기는 후드닥터에 이제 근무하고 거기에 설계 시공하고 그게 이제 이사급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 생기기 이전에는 거의 다 가면 대기가 그쪽으로 나갔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공부를 좀 해놨다가 그 대기관리 같은 거는 그냥 뭐냐면 자격증 쉽게 딸 수 있습니다. 왜? 공부를 좀 해놨기 때문에. 자, 유효정합이라는 걸 제가 이야기했죠. 정합은 입구에다가 입구정합 플러스 출구정합 마이너스 입구동합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 이게 뭐냐면 전부 다 뭐가 되면 절대값으로 넣는다. 예? 플러스 마이너스 무시하고 정합이니까 뭐냐면 이거는 입구가 마이너스 쪽이고 출구가 플러스 정합이 이렇게 나오죠.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무시하고 바로 계산해라. 그죠? 자, 합인관이라고 하니까 이게 입구 쪽입니다. 합인관의 정합과 요게 정합이죠.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속도합입니다. 속도합이에요. 배출관이라고 그랬어요. 배출관은 이 토출하는 부분이에요. 출구죠. 정합과 속도합. 이게 뭐냐면 정합이 플러스 양합이에요. 이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송풍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요거 했지만 송풍기 요게 대기압이라고 보면요. 요게 대기압이에요. 요게 대기압입니다. 대기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대기압을 뭐냐면 0이라고 합시다. 0. 그래 대기압을 0이라고 본 거예요. 0이라고 했을 때 여기 송풍기가 있습니다. 이 송풍기가 지금 뭐가 됩니까? 공기를 이렇게 불어가지고 뭐가 돼요? 이렇게 뭐냐면 토출을 시키죠. 이 방향으로 토출을 시킵니다. 이때 뭐가 됩니까? 이제 전압하고 정압의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되나?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유체가 속도를 가지면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동압은 양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동압은 그리면 여기서 동압은 유체가 이동하니까 이러한 형태로 뭐냐면 됩니다. 여기 이제 토출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토출이에요. 여기가 뭐가 되면 흡입이 되는 거예요. 흡입하고 송풍기가 흡입해서 토출하고 이게 뭐가 되면 이 크기예요. 그러니까 대기압이 있으면 이게 뭐가 되면 지금 동압의 크기를 지금 그리는 거예요. 동압의 크기가 뭐가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들어갈 때 속도 유속하고 여기 유속을 가지고 있죠. 나갈 때 유속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냐면 대기압을 0이라고 했을 때 동압이 차지하는 부분은 위쪽입니다. 위쪽. 아래쪽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못 그러니까 알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그러니까 정압을 보게 되면 정압은 빨아 당겨야 되지 않습니까? 입구에서는. 그러면 빨아 당겨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뭐냐면 쭉 송풍기를 통해 올 때까지 이렇게 뭐냐면 떨어져요. 이게 뭐냐면 PSI가 되는 거예요. 입구에서. 그러면 전압은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 값이죠. 그죠? 그래 흡입을 할 때는 뭐냐면 PV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값입니다. 입구의 동압은 플러스예요. 그럼 뭐냐면 입구의 정압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동압과 정압의 합이 뭐가 돼요? 그래 전압이라고. 그래 전압이니까 뭐냐면 얘가 이거 플러스를 가지고 얘는 마이너스를 가지니까 요만큼이 어떻게 돼? 빠져나가요. 뭐만큼? 이 동압만큼 요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동압만큼. 이 전체 크기는 뭐가 되죠? 정압이에요. 이 전체 크기는 정압입니다. 이해가죠? 요게 뭐냐면 동압 크기만큼 어떻게 되면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서 요 부분은 뭐가 됩니까? 요 부분, 요 선에 닿는 요 부분을 입구 동압, 입구 전압 PTI라고 하는 거예요. PTI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압보다 작지요. 그래 뭐냐 왜? 동압은 양압이고 정압은 마이너스 합이니까 PTI는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PTI도
마이너스 합이죠? 음합입니다. 이거는. 왜? 흡입하는 쪽에서는 전압과 정압이 어떻게 마이너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토출을 합니다. 여기 수직으로 딱 세워야 돼,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이제 송풍기로 딱 빨려 돌아가가지고 토출을 팡 하는 거예요. 팡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요게 뭐지? 이게 뭐가 됩니까? 출구의 PV 제로 아닙니까? 이 출구의 동압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정압이 형성돼요. 여기서부터 정압이 쫙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여기에 뭐냐면 요만큼이 뭐가 돼요? PS 제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PV 제로하고 PS 제로 그러니까 이게 동압이에요. 동압이고 이게 정압이죠. 정압과 동압을 합한 값이 뭐예요? 그래 전압이라고. 그러면 전압은 어떻게 돼? 이만큼이 올라간다 이게. 그러니까 요만큼이 요거 동압만큼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상승하는 거예요. 여기 가가지고 뭐냐면 이 전체가 뭐가 되면 그러면 이 전체가 PT 제로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럼 우리가 이제 유효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PT 제로하고 뭐가 되면 PTI 요 차를 말하는 거예요. 요 차. 이걸 뭐냐면 차를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델타 P 개념, 압력 손실의 개념이에요. 압력 손실이나 이 손실의 개념은 여기서 계산하면 뭐냐면 전압차가 압력 손실의 개념이다. 예. 그 이거를 뭐냐면 우리가 특히 뭐라고 그런다? 유효 전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 유효 전압이라고 그러니까 바로 뭐 입구 전압, 출구 전압의 차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출구 전압에다가 이건 마이너스 입구 전압 이게 뭐냐면 전압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압차가 유효 전압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두고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이제 제가 아이고 이거 수습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습니다. 여기 이왕 말 나왔으면 나온 김에 제가 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입구 동압이라고 그랬죠? 입구 동압. 그래 왜 뭐가 되면 이게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겠죠? 왜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지? 얘는 왜 뭡니까? 동압은 항상 기류가 흐르면 어떻게 되면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동압은 입구가 됐든 출구가 됐든. 근데 출구 쪽으로 송풍기 출구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동압, 정압, 전압이 전부 다 플러스. 그 다음 입구 쪽에서는 어떻게 되지? 동압만 플러스. 정압하고 전압은 마이너스. 이해가죠? 자, 그래서 이제 유효 정압을 물었으니까 입구가 얼마나 오랬으면 입구가 마이너스 30.5는 마이너스 떼고 그래서 30.5. 이거 플러스. 출구 정압이 어떻게 됩니까? 양압인데 23. 이게 이제 출구 정압이네. 입구 동압이죠. 입구 동압이 얼마나 7.2. 이거 7.1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효 정압. 계급장 떼라고 그랬죠? 플러스 마이너스 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냐면 바로 되는 거다. 이거 엄청 뭐냐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뭐냐면 산업기사에도 19년 바로 앞에 산업기사 번역 시험에도 이게 나왔던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바로 앞전에 시험에도 나왔던 거니까 이건 또 이제 실기에 가도 이건 또 뭐냐면 재탕 3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어떻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것만 꼭꼭 집어가지고 가르쳐 드립니다. 이거는 계속 나온다 하는 거는 뭐냐면 아주 박살을 내지 않습니까? 제가 강의할 때 보면 눈초리가 달라져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산업기사 시험에 이제 이런 문제도 가끔 공식에 대해서는 묻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동력이 결정할 때 그냥 동력 그러니까 이건 뭐 동력 그러면 여러분들 P 자 킬로와트 하게 되면 1킬로와트 1유로는 어떻게 됩니까? 102를 쓴다. 이건 딱 그러니까 넣는 거고 얘가 뭐냐면 킬로그램 중 이런 말이 들어가니까 중 메다 퍼 세크란 이런 게 들어가니까 아하 요거 뭐냐면 뭐가지 킬로그램 중 들어가면 아 델타 P구나. 왜? 델타 P 압력 손실의 단위가 킬로그램 중 퍼 뭐가 됩니까? 제곱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냐면 미리 H2 이렇게 쓴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리꼴이 되니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킬로그램 중을 잡을 때는 뭘 그러니까 4,000을 데리고 온다. 압력 손실을 데리고 오면 무조건 그놈은 자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뭐냐면 단위 환산할 때 비슷한 놈 끌어와라. 그렇죠? 얘가 뭐냐면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숨긴 거지 단지. 미리 H2라고 이렇게 살짝 포장했지만 내부를 딱 보면 뭐냐면 얘는 이 단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유량 Q를 곱하고 여기 뭐냐면 102를 곱하고 효율이 있으면 효율 곱하고
여기에 뭐가 되면 알파. 여기 여유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요동력은 이렇게 구한다 그랬죠. 그죠?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것도 뭐냐면 뭐 썩어도 준치입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산업위생관리기사 이게 뭐냐면 더군다나 자격증 시험에 계산 문제에 이거는 감초입니다. 감초. 약방에 감초, 감초 모든 약에 다 들어갑니다. 이게 한약에. 그래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데도 쓰지 않습니까? 뭐 송풍기 동력을 결정할 이게 동력 아닙니까? 결정할 때 가장 필요한 정보가 뭐냐? 동압과 가격, 송풍기 효율, 그러니까 동압과 효율, 송풍기 전압과 크기, 송풍기 전압과 필요 송풍량 어느 게 답이를 이게 뭐가 됩니까? 전압. 이게 뭐가 돼요? 송풍량 아닙니까? 그렇죠. 끝난 거예요. 저 식만 알면 이거는 이런 문제는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종합 연습 문제, 저 두 문제를 체크하십시오. 1번 체크하시고요. 3번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예상 문제 14번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해드렸던 문제 중에서 이거 이제 뭐가 됩니까? QP. 그러니까 이게 유량이죠, 유량. 얘가 유량입니다. 유량과 동력의 관계, 유량. 여기 유량하고 이게 뭐냐면 동력하고 이 관계를 뭡니까? Q, P 특성곡선 이렇게 했으니까 그 여기에 뭐냐면 압력 손실 요구량을 나타내는 뭐 이 곡선 중에 Q와 P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는데요. 자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먼저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1, 2, 3 미끄러워가지고 풍납동 아니면 뭐냐면 풍납동 123번지 아니면 술집 좋아하면 1, 2, 3 요정 마담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용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게 뭐냐면 회전수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죠? 상사법칙이니까. Q2 한 번 더 씁니다. Q2는 Q1에 곱하기 회전수니까 1, 2. 요거는 어디 PS2는 PS1에 요거 넣고 뭐냐면 제곱. 동력은 P2는 P1에 요거 넣고 세제곱. 이렇게 했죠. 네. 우리가 외웠던 게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유량은 뭐가 회전수 변화 일성에 비례하죠. 유량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유량 Q2는 회전수 변화. 그 다음 P2 동력을 한번 보세요. 이 동력을 보니까 뭐가 되면 이거 삼성이죠. 뭐에? 회전수의 삼성이에요. 아하, 그러면 이렇게 체크 바꿔봐도 됩니까? P2는 그러면 어떻게 되지? P1에 곱하기 Q1에 Q2의 세제곱 이렇게 바꿔도 됩니까? 되죠. 이게 일성 아닙니까? 회전수의 변화의 일성이죠. 이거는 뭐가 됩니까? 삼성입니다. 똑같이 회전수를 뭐로 대체를 해버리죠? 회전수를 유량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속하고 회전수하고 Q는 그러면 A 곱하기 V가 되는 거니까 그럼 V도 그러면 그렇게 됩니까? 되지요. P2 니코르는 P1에다 곱하기 뭐가 됩니까? 우리가 이거 했죠. Q1 Q2에 몇 성했습니까? 3성했지. 그러면 뭐가 또 성립이 되느냐면 P2는 P1에 곱하기 뭐가 되면 V1에 V2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 V1, V2 이거 3성입니다. 똑같이. 왜? Q와 V는 어디 비례관계잖아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응용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그 1, 2, 3 풍납동 123번지 이것만 알면 뭐 써먹을 게 뭐 한두 개가 있어야죠. 1, 2, 3, 5 짓고 정육점 그렇죠? 이게 뭐라고요? D의 관계예요. 송풍기 날개 크기. 이게 무슨 관계라고? 이게 풍납동 123번지는 회전수의 관계예요. 회전수. 이거는 뭐냐면 D 날개의 관계예요. 이게 뭐하고 유량하고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합은 그러니까 유량하고 아니라 날개하고 관계입니다. 정합은 어떻게 되죠? 이건 D의 제곱에 유량은 D의 세제곱에
동력입니다. 이게 동력은 뒤에 뭐가 오승에 비례관계 있다는 거예요. 날개. 예. 날개는 2, 3, 5. 정육점. 그 다음에 회전수는 어떻게 되지요? 1, 2, 3. 123번지 풍납동.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입력을 시키느라고 내가 막 그랬는데, 자, 여기에 그 관계로 전부 다 묻는 겁니다. 이 문제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계산 문제 몇 문제를 풀고 이 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거의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단원은. 자, 한번 봅시다. 유효천압이 120, 미래 H2, 송풍량이 306 세제곱미터 미니친, 송풍기의 축동력이 7.5 kW일 때 송풍기 전압 효율이 얼마냐 그래요. 전압 효율입니다. 자, 뭐 어찌됐든 간에 뭐가 있습니까? 동력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럼 뭐냐면 7.5 kW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로 나왔지? 그러면 델타 P에 곱하기 Q에 102에 뭐 알파 여유율에 뭐 여유율은 뭐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효율은 항상 어디로 갑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걸 구하라는 거예요. 요거 효율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뭐냐면 유효 전압이 120, 이게 120이 들어갔고 송풍량이 306이라는 게 306. 이건 항상 들어갈 때 세크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누기 60 들어가고 여기 100이 그냥 넣고 알파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죠. 예상 문제 16번 제가 잠깐만요. 체크해놨나 한번 보고요. 네, 좋아요.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송풍기 유효전압이 100, 그 다음 풍량은 뭐 유효 정압, 유효 전압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동력 계산할 때 저렇게 쓰시면 돼요. 넣으면 됩니다. 풍량 116, 전압 효율이 80일 때 축동력이 얼마냐 그랬죠. 축동력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요 동력과 축동력은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론 동력이 있고 얘는 뭐가 됩니까? 효율 100%로 보는 거죠. 100으로 본 거고요. 그리고 여유율이 어떻게 됩니까? 고려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동력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뭐가 됩니까? 효율만 고려되는 거예요. 고려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소요동력이라고 했죠. 이렇게 했을 때는 뭐냐면 효율하고 여유율하고 모두 고려한다. 요거 따라 하는 놈이 있거든. 저한테 신고하세요. 네. 이렇게 저렇게 딱 정리해 놓으면 이 식이 금방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축동력을 물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축동력 P라고 써요. 그냥 킬로와트입니다. 항상 뭐냐면 이 식은 그냥 입에 발려 있는 거예요. 발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 효율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축동력은 효율이 고려해야 되니까 여기에 요거 16 나누기 60 들어가죠. 세크로. 요거 100 잡아놓고 80%, 그래 0.8이고 요거 100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냐면 여유율 30%다. 이렇게 뭐냐면 이 말이 붙어도 여유율을 곱하면 안 됩니다. 왜? 뭘 구하라고 그랬죠? 축동력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뭐냐면 트릭이에요. 예, 이게 트릭이라고. 근데 뭐냐면 여기에 축동력이 아니고 소요동력이라고 물으세요. 이 여유율은 30%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여기에 1.3으로 곱하는 겁니다. 이런 뭐냐 원래 것. 그 다음 30%는 뭐가 됩니까? 더 동력을 어떻게 하면 큰 것을 써야 된다. 이런 뜻이죠. 1.3. 이걸 보정을 하면 돼요. 30%일 때 1.3. 그 다음 40%면 어떻게 되지? 1.4. 20%면 어떻게 되지? 1.2 쓰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 퍼센트지만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정수로 고쳐서 곱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예상 문제 18번 체크하시고요. 18번 체크하고. 예상 문제 19번 한번 보죠.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19번인데 여기에 회전차 외경이 600, 레디얼 송풍기 풍량이 나왔고 풍압이 나오고 뭐 동력은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회전차 외경이 1200, 상사인 레이디얼. 레이디얼은 방사형이죠. 방사형. 여러분들 왜 코피톱을 다 이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플레이트형이 그게 해야 됩니다. 코피톱 분다. 그죠? 회전수로 운전돼. 송풍기 풍량이 얼마냐. 자, 저게 딱 나오면 뭘 그러니까 알아두는 거죠? 아하, 뭐 여러분들이 1, 2, 3 풍납동 요거는 회전수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고 그 다음 뭐냐면 2, 3, 5 요거는 2, 3, 5 정육점이죠. 이거는 뭐로 한다? 직경 D로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저 두 가지만 알아두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에 뭐냐면 뭐로 회전수는 똑같다고 그랬어. 외경만 다른가 여기. 요거 1200으로. 요거 뭐가 돼? 600으로. 여기에 뭐가 된다? 운전력. 풍량이 어떻게 되느냐 물었죠. 풍량. 요게 뭐냐면 정육점. 요게 뭐가 되는 거? 풍량 아닙니까? 유량이라고 유량. 이게 동력이고. 그렇죠. 그럼 뭐냐면 뒤에 뭐가 됩니까? 삼성의 비례관계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뭐가 되느냐면 저기에 지금 요게 풍량이 여기 300 나와 있잖아. 그럼 뭐가 되면 Q2는 Q1에 곱하기 뭐가 됩니까? 여기에 직경 D1하고 D2에다가 관계에서 뭐가 됩니까? 삼성의 관계다. 그럼 니콜 요게 300 곱하기 D1이 얼마라고? 600인 것을 어떻게 썼다고? 1200으로 썼다 이거죠? 요게 삼성. 니콜하고 하면 끝. 이해가죠? 네. 이렇게 푸는 거다. 아시겠죠? 어디 이거 뭐 수정하는 게 있던데. 아하, 그래요. 거기 유사문제 03번에 보게 되면요. 유사문제 03번. 이 문제에, 여기에 유사문제 03번에, 에? 아닌가? 회전수 변화. 이거는 맞는데. 뭔가 수정해야지 될 게 있는 것. 아니, 3번이니까 이거네. 요거. 자, 이겁니다, 이거. 요거. 3번. 여기는 D에 5성이라 해놓고, 여기는 제곱을 넣었어요. 이거 수정하셔야 돼요. 답은 맞습니다. 맞는데, 요게 뭐냐면 2성으로 되어 있는데, 요 2성을 뭐가 됩니까? 5성으로 이렇게 바꿔야 돼요. 2를 5로. 여기는 5성이라 해놓고, 이거 오타입니다. 오타. 이건 수정 바랍니다. 항상 뭐냐면,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제 제가 자꾸 이제 이게 초판이다 보니까, 이런 데 있는 공식을 여기다 따요. 따가지고 탁 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버립니다. 아마 여기서 딴 것 같아요. 이쪽에서. 한글을 왜 수식 입력하기 귀찮고 하니까 옆에 걸 땁니다. 근데 이제 이러다가 이제 뭐 발등 찍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01번 체크하시고요. 요 문제 01번. 그 다음에 이 04번 체크하십시오. 04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종합연습 문제 01번. 다 그런 문제예요. 그 다음 03번. 03번. 자, 03번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산업기사에서 주로 나오네요.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 예. 자, 여기 이제 03번. 650페이지입니다. 후양날개형 송풍기가 1000rpm, 이거는 rpm이라는 것은 분당 몇 회에 도느냐, 회전수를 말합니다. 운전될 때 송풍량이 20세제곱미터/미니처, 송풍기 정압이 40, 축동력이 100kW다. 송풍기 회전수를 1300rpm으로 증가시키면 송풍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이거 뭐 회전수를 증가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회전수 이게 뭐냐면 n을 적용한 것 1, 2, 3 풍납동. 그래 회전수를 증가시켰을 때 송풍량이 얼마냐고는 얘를 묻는 거예요. 그렇죠? Q2는 Q1 곱하기 뭐냐면 N1, N2 이게 뭐가 되면 1성이죠. 1, 2, 3이니까. 여기에 뭐냐면 리콜 하게 되면 얘가 지금 나와 있죠. 유량이 200, 20입니까? 20 곱하기
회전수가 1000에서 얼마로? 1300으로.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게 뭐냐, 리콜 하게 되면 됩니다. 이해가죠? 여기 뭐, 이거는 뭐죠? 이승의 비라는 게 뭐죠? 아, 이게 정합이죠. 그죠? 그럼 PS2, PS1 곱하기 회전수. 이게 변화 1, 2. 이게 뭐가 됩니까? 제곱이죠. 1, 2, 3이니까. 여기 뭐냐, 회전수가 얼마예요? 정합이 40이에요. 그러면 40 곱하기. 이거 똑같이 1000, 1300. 이건 뭡니까? 제곱이죠. 그럼 뭐냐면 정합도 계산하고. 그 다음 동력이 0.6kW라고 그랬죠. 동력 P2. 0.6에다가 곱하기 1000. 이거 보내 1300. 몇 성입니까? 3성. 마음대로 계산해요, 저거. 예. 그러니까 딱 뭐냐면 1, 2, 3 풍납동 이거 하고 2, 3, 5 짓고 어디? 정력점. 덤으로 더 달라고 그러면 난리가 난다랬죠. 그래서 DC가 안 된다. 그래서 직경 D하고 관계입니다. 2, 3, 5 짓고 D.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대해서 이제 전부 다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해야 되는 문제 652쪽입니다. 652쪽에 여기에 유사 문제 1번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예상 문제 23번 체크. 이건 설명을 제한테 다 들었습니다. 23번을 체크하십시오. 실기에 가면 이걸 전부 다 뭐냐면 묻습니다. 그러니까 1차보다도 오히려 2차에 뭐냐면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655쪽에 예상 문제 24번 체크하십시오. 이것도 설명 다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예상 문제 25번 체크하십시오. 이것도 설명을 제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체크하십시오. 그거 별표하십시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워요. 그 다음에 27번 체크합니다. 27번. 검사 장비 같은 게 가끔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28번 체크합니다. 28번. 요거는 답만 봐두시면 돼요. 거기다 답만 이렇게 하십시오. 합음만 딱 보면 금방 압니다. 이거는 답 이렇게 해놓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표시 안 하면 계속된가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답만 딱 해가지고 답만 체크하고 보는 겁니다. 29번도 답만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 아니면 이거. 응? 그림 이거. 여기에 뭐냐면 풀에가 있고, 예? 여기 뭐냐면 풀에가 있고, 여기 이제 회전 풀에요. 여기 또 풀에가 있습니다. 요 회전 풀에 두 개가 뭐냐면 지금 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벨트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벨트로. 삥삥삥삥 돌아갈 때 왜? 그러니까 자동차에도 이런 거 많죠. 여러분들 흔히 뭐냐면 많이 볼 겁니다. 자동차 벨트, 이제 이 벨트에, 그러니까 이 벨트가 어느 만큼 이게 잘 됐나. 이게 눌러보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느슨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에어컨 돌아가는 그쪽에서 이제 잘못돼가지고, 끼익 소리가 납니다, 이게. 예. 그래서 뭐냐, 이 프레, 이걸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왜 고무재질로 그러니까 좀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늘어지죠. 늘어져가지고 이게 이제 누르면 뭉쳐뭉쳐 쑥쑥 들어가요. 이거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면 10%, 20%예요. 길이에 뭐냐면 10%, 20%가 들어가면 안 돼요. 20%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조이든가 아니면 벨트를 갈아야 돼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길이 아닙니까? 여기서 여기 길이, 이 길이 아닙니까? 이거 길이. 여기서 뭐냐면 L이라고 했네요. L. 요 X 눌렀을 때 요만큼 들어가는데 요게 10%, 20%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10%, 20% 맞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거? 길이에 뭐냐면 10%죠. 길이에 얼마? 20%죠. 이겁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 이거 뭐냐면, 느슨하면 어떻게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20%까지는 허용한다. 그리고 그 이하로 뭐냐면 떨어지면 반드시 이것을 뭐냐면 풀어가지고 딱 당기거나 아니면 뭐냐면 벨트를 갈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죠? 아니면 뭐가 됩니까? 송풍기가 이게 이제 여기가 모터가 있고 이게 이제 송풍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맞질 않죠. 그러면 진동이나 아니면 뭐냐 효율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다 들으셨습니다. 다음번 이제 강의는 공기정화장치, 집진장치나 유해가스 처리장치. 이 강좌로 아마 제가 이제 오늘 좀 지금 준비하고 하면 약간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도 이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상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뭐냐면 이제 결심을 썼어요. 이건 어떤 내 멤버 지금 여기에 좋아요 누르시는 5분. 이분들은 반드시 나는 실기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분들을 내가 못 보면 내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게 그 뭐냐면 좋아요 열심히 5번씩 이렇게 뭐냐면 멤버가 5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누르시는 그 5명 그 몇 분 내가 이름 다 알아요. 그분들은 뭐냐면 딱 그러니까 보면 벌써 그분이 왔다 갔다 딱 그럼 벌써 뭐냐면 좋아요가 한 사람이 와도 눌려 있어요. 그럼 내가 이분이 누구다 하는 걸 내가 압니다. 그래서 항상 뭐냐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실기에 가가지고 1차 저하고 이제 해서 공부를 해서 합격하고 2차도 합격하고 그러거든 뭐냐면 그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 교재 학습을 위해서 이제 후원을 하죠. 모금을 하죠.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합격하시고 나거든 그 맥주 한 잔 대신에 거기에 후원 계좌 해놨으니까 후원 좀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지금도 이제 조금씩 미량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 여러분들은 이 강의 듣고 또 합격해서 수강료 대신에 책값 한 5만 원 정도면 됩니다.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저는 뭐 엄청 뭐냐면 뭐 좋죠. 그래서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또 후학들을 위해서 이 더 좋은 자료로 이렇게 개발해서 이런 거 좀 그늘지고 막 낚시질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로 뭐냐면 다이다이 아닙니까? 그냥 오늘 찍어서 오늘 뭐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저거 실강을 좋아하는데 실강을 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막 엉켜요. 이게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 이제 실강을 좋아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공기정화장치, 집진기, 유해가스 처리 이쪽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2차에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5명.